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고석주, 다소 생소한 이름이실 텐데요. 일제강점기 초반 민족 계몽운동과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서천에서도 청년 계몽운동에 힘쓰며 깊은 족적을 남겼는데요. 고석주 선생의 생애를 안경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884년 지금의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부근에서 태어난 고석주 선생은 1903년 하와이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와이 거주 당시 협성회와 국민회 같은 한인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자강회보, 신한민보 등 언론에도 종사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교장으로 있던 코리안 센트럴 스쿨의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쪽의 목회자들과 한인 단체들을 막 조직합니다. 대강자강회, 협성회, 그다음에 국민회. 크게는 이제 하와이에서 하신 것이 한인 단체를 만드시고 언론에도 종사하시고 교육자로서 오실 때까지 교육자로서 그렇게 하시고 1916년 귀국 후 지금의 군산 제1고교인 군산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19년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 만세운동을 동료 교사들과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추록 후 고석주 선생은 6년여간 전북 지역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1930년 이후 이곳 판교리로 넘어오면서 서천군과 연을 맺었습니다. 판교에서도 판교교회 설립과 부흥에 앞장서고 야학과 청년회를 조직해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며 지역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어린 시절 고석주 선생을 만났던 이상림 할머니는 교회에 갈 때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선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일본 순사들에게 꼿꼿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유했던 큰 어른으로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면 머리 쓰다듬고 먼 데서 온다고 그냥 이뻐하셨고 판교 지대가 아주 거지가 나빴어요. 건달들만 그냥 못해 갖고 참 나이 드신 장로님 그 건달들이 그저 귓삼대기도 때리고 그래도 대항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그 건달로 댕기던 사람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1937년 판교리에서 타계한 후 선생의 무덤은 복내리 공동묘지 한 구석에 수십 년 동안 위치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판교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고석주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자료를 수집하고 선생에 대한 연구를 거쳐 타계 80주년이 되던 작년에 보훈처를 통해 무덤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했습니다. 올해는 선생이 작고한 7월 19일에 맞춰 공원을 조성하고 흉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사회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셨다는 분이 판교 오셔가지고 야학도 개설하시고 판교교회도 설립했다 소리가 말에서 말로 이렇게 계속 전환이 됐던 건데 정체성이 필요하니까 그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회는 추후 아직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하와이 시절의 활동 자료들을 확보하고 군과 연계해 고석주 선생에 대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함께했던 숨겨진 거인의 따뜻하면서 올곧은 마음은 8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서천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찾아가는 장수 사진을 아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어르신을 찍어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더 오랫동안 보게 될 사진인데요. 그 사진 속에는 즐거운 미소가 담겼다고 합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짝만 웃어보세요. 살짝. 사진사의 요청에 어르신은 머쓱한 듯 웃습니다. 가족들이 평생 보게 될 사진을 더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 사진사는 각도 하나, 표정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씁니다. 살짝 웃으세요. 조금 더 웃으셔야 되는데. 한산면 동자북 마을회관에서 진행한 이 사진 촬영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장수사진. 마을에 찾아와 사진을 찍으며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진사의 노력에 어르신들 얼굴에도 연신 웃음이 가득합니다. 사진 찍으면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 그럼 좀 걱정돼요. 좋으시네. 좋아, 아주 좋아. 57세 때 한 번 찍었는데 너무 젊어서
다시 한번 찍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찍으라고 해서 찍으니까 너무 좋아. 기분이 이쁘게 나올 것 같고. 예, 이쁘게 잘 나왔다고 하대. 너무 고맙고 뜨거운 데 와서 이렇게 어른들 우애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들 오래오래 살으라고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장소 사진은 2016년 4월부터 실시해 현재 70회를 달성하며 862명 어르신의 사진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영화 상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동식 스크린이 설치되며 동자북 마을회관은 이윽고 작은 영화관이 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며 감상합니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장소 사진과 찾아가는 영화관의 프로그램을 대한노인회 서천지부와 한국전력공사 서천지사의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찍은 사진은 한복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액자로 만들어 약 2달 후 어르신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액자로 나온 사진을 받아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주 소수이긴 한데요.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한테 전화하는 분도 계시고, 모여 계신 분들끼리 이제 그 사진 들고서 그 사진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담담히, 또 누군가는 눈물로 적실 장수 사진. 하지만 오늘은 그저 웃으며 사진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즐거운 분위기 속 기록된 사진 속의 미소가 오래도록 어르신들 옆에 남겨지길 바랍니다. SBN 뉴스 김가라입니다. 제26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개의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고 동백대교 개통이나 인구정책 문제, 장안 국가산단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심도 있게 질의됐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에 나학균 의원이 선임됐고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과 군사 1, 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청취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19일 서천문화원에서 2018년 군민안전문화대학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노박래 군수는 12강조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60여 명의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이번 강좌는 안전문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안전문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화재, 전기, 교통, 응급조치, 자살 치매 예방 등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과정은 6회에 걸친 12강좌의 교육과 1회 현장 체험으로 진행됐으며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에서 진행된 현장 체험은 항공기 탈출 체험, 지진 체험, 건물 탈출 체험 등의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천군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 급증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총 8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보상 금액은 인명 피해의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농작물 피해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사무소에서 피해 조사 후 결과를 군청에 송부하고 군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피해자가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18 상반기 부모성장학교가 지난 20일 4차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엄마 반성문의 저자인 서울 명신초교 이유남 교장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감정 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부모성장학교 종강을 기념해 조영웅 피아니스트가 식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상반기 부모성장학교는 김용택 시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한민 센터장, 정도상 핀란드 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고 총 92명의 학부모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서천권 내 수족관을 사용하는 식품업소 중 24곳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실을 통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수족관에 물을 수집해 검사실에서 비브리오균에 대한 1차 검사를 시행하고 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수족관 청소 등 지도 검열을 현장 실시하는 동시에 수족관에서 나온 수산물을 정밀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여름철 어패류 섭취 시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서천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원항과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8월 중 신속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S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